새누리당이 민생 깃발을 들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빛을 보려면 유가족과의 협상이 잘 돼야 할 텐데요. 오늘 대통령도 어딘가를 찾아갔습니다. 대통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배혜린 기자. 네. 지금 세월호 때문에 전국이 아주 어수선한데요. 대통령이 오늘 또 문화공간을 찾았다고요. 네, 올해 초부터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이제 문화 융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공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람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전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융복합. 오늘은 하루라는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예. 이번 선택은 그러니까 융복합 공연이었습니다. 이 원데이 하루라는 이 공연은 무용과 연극, 그리고 영화, 국악 등 다양한 장르가 한 작품 안에 담긴 퓨전 공연입니다. 이 소재는 전통 설화인 견우와 직녀이고요. 박 대통령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 나서 오늘 공연은 다양한 장르가 벽을 허물고 소통을 이뤄내는 문화 융복합의 첫 걸음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뮤지컬을 보는 장면이 또 좀 불편하게 보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에 아직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으로 저 장면을 바라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 목소리도 많고요. 실제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좌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도 주목해야 될 거고요. 문화산업 육성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야당을 거의 맹폭을 한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나서서 지금 야당의 장애투쟁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있는 추인을 부채라나 거부당한 것은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박영수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참 뻔뻔하고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작년에도 100일간 시청 광장 앞에서 장애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국민의 질책만 받고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잘못을 반복하는 것만큼 저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민생을 최우선해야 된다. 이게 새누리당의 지금 기조인데 그게 먹히려면 어쨌든 유가족과의 협상이 지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유족도 만났죠. 네. 어떤 새누리당 내에도 강경파가 있어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는 듯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협상을 한 걸 뒤집었기 때문에 게다가 야당에서 전혀 사과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낼 만도 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두 번째 2차 회동 장면인데요. 1차 회동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자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5일 1차 협상 자리에 들어서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호영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김재원, 지금 얼굴 나오시죠? 원내 수석 부대표, 빠져달라. 저 사람들하고 앉을 필요가 없다. 앉고 싶지 않다. 이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처음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모두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요구들을 거의 모든 요구들을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다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나는 들을 자세가 돼 있다. 뭐든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협상 태도라고 보고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 세월호 전국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가족을 설득하는 키는 여당이 쥐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양보할 게 가진 게 여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당 대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유가족들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야당하고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를 안 것 같다. 어떤 뜻이냐면요. 야당을 압박하면 여당에게도 다 전해져서 모든 게 수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유가족들이 깨달았다는 뜻인 것 같고요. 실제로 여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키를 잡고 또 여야 협상에서도 여가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잘 알고 저렇게 진지한 협상에 나서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여당은 저렇게 유가족과 만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네. 때는 조금 야당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이런 의문이 좀 들 텐데요. 그렇죠. 배림 기자, 물밑에서는 야당도 지금 계속 유가족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유가족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났고 어제도 만났고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만남에 더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이 부담스럽다,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다, 이 둘이서 그러니까 유족들과 새누리당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따돌림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새정치연합이 주장했던 것이 유가족들을 여야 원내대표의 어떤 협의에 포함시키는 3자 협의체 구동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애써 3자 협의체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예. 지금 3자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자신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새누리당하고 그 이완구 원내대표가 만날 때 그 협상 내용을 유가족들한테서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는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같이 협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강경투쟁에 나서서 사실 협상 주도권을 내준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3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야, 유가족 3자가 동시에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여당으로서도 유가족과 협의를 거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2단계 협의죠. 그 협의를 통해서 유가족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세월호 특별법 완성한다면 뭐 그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여야가 진행 중인 그 협상, 유가족과의 협상이 잘 진행돼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가 되고 이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 모두 또 유가족 모두 한번 양보를 좀 하는 지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정쟁이 정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염수정 추기경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내놨습니다. 자, 배혜림 기자. 네. 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양보를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그 아픔을 해결할 때 누가 그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유가족들도 어느 선에서는 양보해야 서로 뜻이 합쳐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유가족들이 양보해야 된다. 이 부분에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발언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누군가 그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야당을 지목한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유가족을 향해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야권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입장, 결국 여야 모든 걸 떠나서 초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저건 어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 이제는 여야가 매끄럽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종교가 한번 나서서 이런 합의체, 중재를 한번 이끌어보겠다. 그런 의지도 밝힐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렇죠. 사회에 던진 메시지 아주 큰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참 어른, 진짜 큰 어른이 없다는 그런 어떤 대지도자, 큰 어른의 공백 같은 거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염수정 추기경 이번에 교황도 왔다 가셨고 교황이 또 중요한 어떤 화해 메시지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중재를 이뤄낸다면 또 오랜만에 우리 사회에 또다시 큰 어른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새누리당 내에선 자꾸 또 다른 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화면으로 보셨지만 굉장히 야당을 비판하고 민생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에 또 뒤에서는 또 중진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있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 저에게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다. 이 말씀을 원용한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재 의원이 얘기한 건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요. 5월 19일 날 했죠. 예. 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어떤 그 대국민 담화였죠. 자,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굵은 눈물을 흘렸죠. 세월호 희생자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굵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과연 진정성 있게 이 얘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 의원이 껄끄러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여당 내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겨들을 대목도 있고요. 또 이재호 의원의 얘기를 가만 뜯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요.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도 좀 새겨들을 부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주류의 목소리가 언제든지 좀 당을 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비 때마다 계속 이재 의원이 비주류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조금 불편한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